여기는 포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4장, 16장을. 자, 화면 보시죠. 자, 여기 2월 결손금 공제. 자,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요, 사기 때 200원의 흑자를 내가지고, 요때 세금을 더 냈대요. 법인세를 냈고, 그 다음에 5기 때는 적자를 100원 받대요. 그래서 5기가 단기라고 하면, 우리가 단기에 적자 본 거를 결손금이라고 한다고 했죠. 저희 결손금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6기 때 다시 200원의 흑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2월 결손금 공제는 결손금을 2월 시키는 거니까, 요 5기의 결손금 마이너스 100원 있죠? 요 마이너스 100원을 6기로 2월 시켜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빼는 걸 2월 결손금 공제다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2월 결손금 공제는 복습인데요. 보시면. 그리고, 죄송해요. 그리고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이거 말문제입니다. 중소기업에 한해서 우리가 단기에 적자 난 거 있죠? 단기에 적자 난 거를 과거에 법인세 낸 것 중에서 돌려받는 제도를 우리가 소급 공제라고 부르는데 좀 이따 하겠지만 소급 공제는 그냥 중소기업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최근에 잘 안 냈는데 요게 이제 실기로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그 합격률이 좀 낮은 애. 최근에 대부분 합격률이 높았다가 갑자기 합격률이 낮은 9%인가? 예, 그게 아마 109회차일 건데 그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두 개가 연속으로 나와버려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나왔는데 다시 복습. 자, 우리가 자산 수증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으로 2월 결손금 메꿀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요 2월 결손금 공제랑 비교를 좀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우리가 자산 수증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으로 메꿀 수 있는 2월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금불산이 기타 뭐 요거는 여러분들 뭐 의미 없고 중요한 거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냐면 그쵸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산 수증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으로 우리가 메꿀 수 있는 2월 결손금 있잖아요. 얘는 시점에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언제 발생한 결손금인지 등 간에 자산 수증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으로 메꿀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2월 결손금 공제는 제가 이렇게 친 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세무조정으로 빼는 게 아니라 법인세 계산구조에서 뺀다라는 뜻이 법인세 계산구조. 좀 이따 하겠지만 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입력해서 빼거든요. 그래서 계산구조에서 뺀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공제는 또 어디랑 같이 연결이 되냐면 또 소득세하고도 관련성이 많아요. 얘는 시점에 제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과세표준 구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빼는 2월 결손금 공제라든지 우리 어디였지? 우리 거기 기부금 쪽에서 기준소득금 구할 때 뺄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시점의 제한이 있었죠. 이거 꼭 외워주시고. 그래서 15년 이내였죠. 원칙이 20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고, 그죠? 2008년 이전이면 그년도 포함,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은 5년간 2월. 그죠?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2월. 이거 말문제. 우리 실기 목적은 그냥 2013년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만 우리가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 그죠? 자, 요거를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챙겨주시고. 자, 하지만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미소멸이 뭐냐? 우리가 어디에서 공제가 되고 남아있는 결손금만 우리가 뺄 수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얘랑 대비하실 게 우리 예전에 그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우리가 기준소득금액 구할 때 있잖아요. 기준소득금액 구할 때 2월 교수금은 그냥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나 2월 교수금을 빼는 거지 실제 2월 교수금 메꾼 게 아니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거기는 2월 교수금이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근데 요거는 말문제로 출제 많이 해요. 14장은 말문제 밭이에요. 말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14장하고 16장 보시면 우리가 원칙은요. 여기 우리가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기업들은 여기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가 원칙이다. 이거 옛날에는 60%였거든요. 시험에서 60% 장난 많이 쳐요. 진짜 80%로 개정했다라는 거 암기하시고. 자, 다만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다 빼주는 애들은 우리 중소기업. 우리 시험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출제하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을 거예요, 다. 자, 그리고 우리가 회생계획인가, 그 다음에 경영 정상화 계획. 이름만 들어봐도 많이 망가져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망가져 있는 기업들이니까 2월 교수금을 우리가 80%까지만 공제하진 않을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다 해줄게. 너희들 어려운 애들이지 않니? 이렇게. 자, 여기서 이거 말문제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는 무시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요거 실기 입력하는 것 좀 설명드리 바로 하겠습니다. 자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하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재 이제 기출문제 아까 제가 안 불러드렸잖아요.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급하게. 좀 설명 좀 드리면 PPT에 있나요? 이거?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라는 곳에서 2월 결손금 공제를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라고 안 해오셔도 돼요. 시험에서 줍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입력을 하시는 거냐? 자, 한번 보시면 요 사업연도 있죠. 사업연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세무상 2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008년에 발생했다라고 해서 2008년 12월 30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12월 31일로. 그래서 요거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에다가는 세무상 2월 결손금이 그때 얼마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008년도에 5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5만 원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7번에다가. 알죠?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급공제는 무시하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 출제는 실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감소내역 있죠? 감소내역. 그렇죠? 감소내역인데 보시면 여기 기공제 보이시죠? 기공제라는 건 단기에 소멸된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소멸된 거예요? 그쪽 과거에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공제액은요, 우리가 과거에 2월 결손금 공제로 소멸된 거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 주긴 해요. 문제 주는데,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2021년에 발생 12월 31일 날 결손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00원이 발생했대요. 그렇죠? 10,000원이 발생했으면 여기에 문제에서 주는 거예요. 2022년도에 우리 2023년도 문제니까 2022년도에 2월 결손금 공제로 예를 들어서 4,000원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4,000원에 여기다가 소멸한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13번하고 14번 보시면 하나는 단기 공제액이고 하나는 보전이죠. 그럼 우리가 2월 결손금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자산수중액이나 채무면제액으로 보전이 14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14번. 보전 14번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13번은 단기에 2월 결손금 공제로 소멸되는 걸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13번은 당해 사업연도에 2월 결손금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력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단기에 자산수중액이나 채무면제액 2월 결손금 보전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넣으시는 거예요. 알죠? 일단 위치를 좀 잘 잡아주세요. 사례 가지고 풀 거니까. 자, 요렇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요 단기에 올해 2월 교수금 공제로 3,000원이 또 공제가 된 거예요. 3,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거에 4,000원 소멸했고 그 다음에 단기에 3,000원 소멸했으니까 우리가 10,000원의 결손금 중에서 남아있는 결손금은 3,000원을 컴퓨터가 잡아줘요. 알죠? 그러면 컴퓨터가 요 3,000원을 잡아주는데 요 3,000원을요 어떻게 잡냐면 여기 기한 내 이렇게 잡아요. 기한 내. 기한 내로 잡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기한 내가 뭐냐면 요 남아있는 2월 결손금 3,000원 있잖아요. 요 남아있는 2월 결손금 3,000원이 예, 우리가 2023년도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공제 대상 2월 결손금이 남아있냐. 그러니까 2013년도 이후분이면 얘는 기한 내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2013년도가 아니라 2012년도면 2023년도 입장에서는 못 빼는 결손금이니까 기한 경과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같이 해보죠, 여러분. 좀 일단 이것만 좀 일단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 실제 교재에 있는 문제 가지고요.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물론 좀 교재에 있는 걸 바꿀 겁니다. 숫자를. 좀 양해해 주시고. 자, 교재 몇 페이지로 가주시냐면 법인조정 교재입니다. 자, 법인조정 교재 509페이지입니다. 509. 아, 이거 509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페이지를 또 안 바꾸구나. 이거 50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509페이지로 오시죠. 509페이지에 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해찰 페이지 잘못 적어가지고. 자, 509페이지로 갑니다. 자, 회사는 401번으로 해주세요. 무궁으로. 네, 무궁으로 오시고요. 여러분들 좀 연도 좀 바꿀게요. 실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바꿀 거냐면, 어떻게 좀 바꿀 거냐라고 하면은요, 여기 2015년도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2015년도라고 되어 있는 거 자료 1번에. 예, 이거를 몇 년도로 좀 바꿔주시냐면, 2010년으로 좀 바꿔주세요. 2010년. 이거를 2010년으로 실제 문제처럼, 기출문제처럼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19, 이거 좀 자료 1번에 아래에 있는 2019년도부터 2021년도의 소득금액은 0이라고 가정한다라고 있죠, 여러분들. 요거 정확하게는 2022년도까지예요. 문제 읽어보니 2022년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2019년도부터 2022년도의 소득금액은 0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나머지는 안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2015년을 2010년으로 그 다음 아래에 있는 2019년부터 2021년을 22년도로 자, 한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읽어볼게요. 자, 무궁에 기장된 자료를 이용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에 2월 결손금 명세를 작성하세요. 기장된 자료는 무시하랍니다. 자, 자료 1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 밑줄 좀 가로 안에 음수금액은 세무상 결손금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쳐져 있는 게 우리 결손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는 뜻. 해석해보죠. 보니까. 자, 2010년도에 3천만 원의 결손금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200만 원의 결손금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1,300만 원의 결손금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플러스가 난 거예요. 그리고 2000X1년 올해 연도에는 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플러스 1,100만 원 난 겁니다.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자, 이제 자료 2번 갑니다. 자, 자료 2번 보니까 위의 결손금 잔액은 당기의 대주주가 결산 보전 목적으로 기증한 자산 수증이익 1,000만 원을 상계하기 전의 금액이다. 자, 어디에 밑줄 쳐주시냐면 거기 끝에 중간에 결손 보전 목적으로 기증한 자산 수증이익 1,000만 원을 상계하기 전 금액 여기에 밑줄 좀 치시고 그러니까 올해 또 회사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1,100만 원 흑자 났잖아요, 올해요. 그죠? 흑자 났지만 여기에 뭐도 있냐면 우리가 20X1년 요때 자산을 또 공짜로 받은 게 있나 봐요. 맞죠? 그래서 요때 자산 수증 이익도 1,000만 원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좀 해볼게요. 입력을 좀 해보면 자, 문제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인데 여러분들 우리 여태까지는 법인조정 1에서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법인조정 2에도 많이 있어요. 여기 일단 법인조정 2로 오세요, 여러분들. 법인조정 2로 오시고. 자, 법인조정 2로 오시고. 2로 오시고요. 자, 여기에서 법인조정 2를 눌러보시면 맨 오른쪽에 신고부속 서류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들어오시면 자, 여기 맨 끝에 2월 결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2월 결손금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클릭 좀 해보실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2번은 우리 동일기업 시험이 안 나오니까 1번 쪽만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요. 자, 그럼 우리가 2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일단 첫 번째가 2010년도죠. 고친 걸로 따지면. 그죠? 어떻게 입력해 주시냐면 여기에다가 2010년 12월 31일 이렇게 무조건 12월 31일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해당 연도에 얼마의 결손금이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 여기다 일단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지금 일단 요 년도에 3,000만 원의 결손금 발생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3,000만 원 잡아주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뭐 우리가 배분 한도초가 결손금 하고요. 우리 시험에 소급 공제는 안 낼 거니까 이 두 개는 생략해 주시고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 2010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있잖아요. 얘가 과거에 12번이 과거에 2월 결손금 공제로 소멸된 금액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로 고친 거 있잖아요. 2010년도로 고친 요 결손금 3,000만 원은 일단 2월 결손금 공제가 됐을까요? 과거에? 제 거 화면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2010년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몇 년간 2월 결손금 공제할 때는 10년이죠, 10년. 그럼 10년간 2월이니까 어디에서 소멸됐겠어요? 저 2018년도 거. 2010년도 입장에서는 10년간 2월 되니까 올해 연도 입장에서 못 빼죠. 2월 결손금 공제로. 못 빼지만 2018년도에서는 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3천만 원은 2018년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00만 원을 다 뺄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 항상 2월 결손금 먼저 발생한 2월 결손금부터 빼요. 당연한 거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 올해 2023년도 입장에서는 이미 공제가 된 게 1,200만 원을 뺐겠죠. 2월 결손금 공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미 2월 결손금 공제로 2018년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1,200만 원을 메꿨으니까 얘가 소멸됐다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하지만 2023년도 입장에서 2010년도에 결손금 남아있는 1,800만 원 있죠? 3천만 원 중에서 1,200만 원 소멸됐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얘는 2023년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지금 1,100만 원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2010년도에 발생한 것. 여기선 못 빼죠. 단기 2월 결손 공제를 뺄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올해 또 뭐 했냐면 대주주가 자산을 1,000만 원 공짜로 줬죠. 맞죠? 그러면 걔는 우리가 2010년도 남아있는 결손금 2월 결손금 1,800만 원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1,800만 원에서 요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으로 메꿀 수 있어요? 2월 결손금은? 그렇죠. 메꿀 수 있죠. 왜냐면 걔는 시점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점에 제한이 없으니까 2023년도에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메꿀 수가 없지만 2023년도 올해 발생한 자산 수중이익으로는 메꿀 수 있는 2월 결손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전, 요거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으로 보전된 놈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에 1,100만 원 다 보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남아있는 게 1,800만 원이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전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이네, 그죠? 1,000만 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여러분 보시면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요 2010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3,000만 원 있잖아요. 요 3,000만 원이 과거에 1,200만 원 소멸이 되고 여기가 감소니까 소멸이에요, 소멸. 됐죠? 2018년도에 1,200만 원만큼 소멸이 되고 다시 올해의 자산 수중이익으로 또 1,000만 원이 소멸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총 소멸된 거의 합계는 2,200만 원이죠. 우리가 2018년도에 1,200 소멸, 올해 보전으로 1,000만 원 소멸.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3,0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이 소멸됐으니까 남아있는 우리 2010년도에 결손금 중에 남아있는 2월 결손금은 800만 원인 거 맞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이 800만 원을 어떻게 이 800만 원이 기한 내 2월 결손금이냐 기한을 경과한 2월 결손금이냐는 2월 결손금 공제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2010년도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2023년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한 내에 남아있는 2월 결손금이에요. 기한을 경과한 2월 결손금이에요. 기한을 경과한 놈이죠. 경과한 놈이니까 이 800만 원을 경과분에 옮겨 적어줘야 돼요. 거꾸로.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800만 원의 2월 결손금은 2023년도 입장에서 볼 때 2월 결손금 공제가 안 되잖아요. 10년간 2월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기한을 경과해서 남아있는 놈이다라고 여기다 잡아주는 거예요. 800만 원을요. 되셨어요? 800만 원.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얘가 2014년도면 그때는 기한 내잖아. 2023년도 입장에서는 기한 내 남아있는 2월 결손금이니까 이때는 800만 원을 그냥 여기다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는지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월 결손금이 2016년도 있죠, 이제. 요거. 그럼 딱 보시자마자 2016년도는 2018년도에서 뺄 수 없어요. 왜 못 빼냐면,
우리 방금 2010년도 거를 2018년도 각사하면 소득금에서 뺐잖아요. 1200만 원. 맞죠? 그래서 얘는 이미 소멸 끝. 했죠? 그럼 우리가 2016년도에 발생한 2월 결손금 1200만 원은 2023년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1100만 원 뺄 수 있겠죠? 100만 원은 못 빼고. 1100만 원까지 뺄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럼 아래에다 해줘. 두 번째 칸. 자, 이 두 번째 칸에다가요. 자, 여기 2010 몇 년이지? 16년? 16년 12월 31일 날 발생한 결손금 1200만 원.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소멸이 안 되죠, 여러분들. 과거에는 소멸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기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소멸이 되겠죠. 1100만 원. 그죠? 여기에다가 1100만 원이 소멸이 된다. 그렇죠. 여기서 소멸되면 결론적으로 1100만 원이 소멸되니까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2016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남아있는 2월 결손금 100만 원밖에 안 남아있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은 2023년도에서 볼 때 당연히 기한 내죠. 2013년도 이후분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2017년도에 발생한 건 소멸이 안 되겠네요. 맞죠? 과거에서도 소멸 안 되고, 그 다음에 단기에서도 이미 다 메꿨잖아요. 얘네들 전부 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2017년도는 2024년도 넘어가기만 하겠네요. 그죠? 넘어간다고 얘도 입력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입력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아래에다가 2017년도 12월 31일 자, 12월 31일에 결손금이 1300만 원 있죠? 자, 얘는 과거에 소멸된 것도 없고, 단기에 공제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보전으로 메꿀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1300만 원은 우리가 다음 연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2017년도에 발생했으니까, 이 1300만 원은 기한 내 2월 결손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우리 시험에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입력하냐면 제가 아까 2월 결손금 공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입력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단기에 공제되는 2월 결손금은 얼마가 되는 거야? 2월 결손금 공제로 소멸되는 거. 이 13번 보시면 돼. 13번. 1100만 원. 맞죠? 이거는 과거에 소멸된 거고. 과거에 소멸된 건 우리가 입력 못 해요. 그 법인세 과세표준은 2023년도 것만 작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보전은 우리가 입력하는 곳이 없어요. 그죠? 2월 결손금 공제. 요 계산식에서 뺄 수 있는 우리 5년, 10년, 15년짜리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보자마자 2023년도 입장에서 2월 결손금 공제는 1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 입력하는 것도 같이 했었어요. 그럼 같이 입력을 좀 해볼게요. 그럼 이 1100만 원을 어디다 넣냐? 라고 하면, 요거 일단 닫아주시고, 네, 얘 눌러주시고, 어디에다 입력을 해주시냐면, 요 법인조정 2의 11시 방향 보시면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와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 우리 과세표준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는 2월 결손금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2023년도 2월 결손금 공제로 소멸되는 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방금 우리가 봤던 사례로는 1100만 원 잡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110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랑 같이 출제했던 거예요, 6점짜리로. 2월 결손금 공제, 저기다가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에 입력하고, 여기에 입력하고, 이렇게 두 개를 출제했던, 최근에. 아마 나중에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생각해도 되죠, 여러분들?
음.